네,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1부에 이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 함께하고요. 또 네. 새로운 분이 자리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엑스퍼트 컨설팅의 최익성 박사님도 오늘 처음으로 또 저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익성입니다. 저는 엑스퍼트 컨설팅에서 행복과 성과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분위기가 막 때로는 서로 치고받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긴장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권 중소기업 대 지방 대기업입니다. 네, 참 뭐 언제나 늘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이긴 그렇죠. 합니다. 과연 예.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이나 대표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지금 이 주제가 뭐 가릴 입장은 아니죠. 네, 네. 다 뽑아주면 가야 되는 건데 예. 굳이 이제 이것을 하나 뭐라고 할까 좀 단서를 잔다면 집이 지방인데 굳이 뭐 서울권까지 와가지고 비싼 화숙비 돼가면서 남지 않는 장사는 조금 좀 고려해봐라. 그래서 출생지가 지방이시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지방에 있는 대기업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한번 들이대보세요, 한번. 이호 대표님은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서울권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가겠다. 예, 이유는요? 첫 번째는 도시화가 사실은 지금 현대 시대에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죠. 도시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을 가고자 결정을 하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또 뭐가 나왔냐면 지금 각 지방 정부들이 지역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네,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출퇴근. 서울에서 그냥 출퇴근하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들 힘들 교육 때문에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사실은 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풀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서울의 딱 보면 중소기업. 좀 차도남처럼 생기셨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그래요. 아무튼 서울권 중소기업이다. 강민혁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어느 쪽을 좀 의견이 기우세요? 당연히 네. 지방 대기업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지방 또 대기업. 다른 의견. 예. 네네. 이유도 들어볼까요? 일단 엄마가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편하죠. 예. 중소기업이냐 뭐 서울권이냐 저도 당연히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다 있다면 사실은 삶의 만족도라는 게 단순하게 직업을 통해서만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도심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신입이기 때문에 좀 더 척박한 환경에서 좀 더 많은 업무를 하면서 직무 전문성을 쌓으면 얼마든지 도시의 중소기업으로는 얼마든지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도 지방 대기업을 조심스럽게나마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익성 박사님은 어떤 말씀해 주실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예. 저는 요즘 같은 시기라면 제가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합격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입니다. 네. 근데 저라면 서울권에 있는 또는 서울 경기권에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떤 이유에서죠? 뭐 일단은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데요. 네. 한 가지는 깊이입니다. 일의 깊이. 일을 자기 분야의 일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넓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측면에서는 성장인데 그 일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서울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 5년, 10년 후에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거나 자기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네요. 예. 네.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별로 공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반대로 한번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예. 박사님이 후임을 이제 주니어급을 이제 엑스퍼트 컨설팅에 채용을 하는데 네. 이 지원자가 2명이 있는데 똑같은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원자는 중소기업에서 그런 업무를 했고 이 친구는 지방 대기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두 지원자가 똑같은 인성과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다면 네.
박사님의 선택은 이거 어떤 쪽으로 궁금한데요. 빠질지 네, 저는 누구를 개인 물론 여러 가지 선택하실지. 조건이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똑같은 전제하에서 그런 존재가 사실 없다 보니까 고민이 똑같은 되는데 전자에서라면 대기업에서 근무한 친구가 다양한 프로세스나 다양한 이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네네. 네. 그러나 뭐 그 친구가 성장 의지가 더 있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노력했다면 노력하고 저희 회사로 만약에 이직을 하는 거라면 저는 더 매력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권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증거들이 역력하다면 저는 그런 측면을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도 사실은 최익성 박사님 표에 한 예. 표를 더 던지고 싶은데 그 사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막스 베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막스 베버가 원래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고 네.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는 20세기 최고의 학자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 아저씨가 독일에 있다가 미국을 건너갔단 말이죠, 네. 옛날에. 미국에 가서 이제 거대한 산업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와 관료 조직은 무조건 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 이후에 로널드 코즈나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전부 다 주장을 했던 그런 이론들 때문에 기업들이 다 큰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독일의 뭐 아에게나 뭐 바스프 그다음에 크루프 같은 회사들이 다 생겼는데 거래 비용과 업무상 비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조직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몇백 년 만에 지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더 이상 대기업들이 장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라 의류 브랜드 아시죠? 예. 네. 디자인에서부터 신상품 출시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나 대표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죠. 예. 그죠? 네, 잘 모르고. 2주 걸립니다. 2주. 예. 전 세계 매장에 하니까. 까는데 2주 걸립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제작하고 까는데 네. 2주 걸려요. 근데 지금 말은 뭐냐면 속도가 규모를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네, 그 시점에 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서 좀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놓고 보신다면 저는 전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지방. 왜냐면은 이걸 놓치고 계시더라고. 내가 지방에 있는 대기업을 갔는데 본사에 바로 전직에서 올 수도 있고요. 발령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떠나서 막 기질, 뭐 사업을 하겠다, 뛰쳐나가겠다, 요런 유들이라면은 사실은 요런 유들이라는 대기업은 안 맞아요. 예, 근데 나는 뭐 딴 거 없어, 그냥 시키면 대로 일하고 열심히 그냥 이렇게 쫙 빨아주고 이거면 딱 좋아요. 뭘 빨아줘요? 이게 딱 땡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면 대기업이고 나는 좀 자질이 좀 탁월하다, 좀 특이해. 그러면 사실 저는 중소기업을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게 막스 베버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러면 말씀드렸어요. 좀 더 생각을 좀 확장해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혼율이 높아진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확장해 볼 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킨 일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중소기업의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추정컨대 단적으로 말하면은 크게 이혼 당한 사람 크게 나지 이제. 아니, 오랜만에 두 분 만나셔서 오늘 굉장히 좀 팽팽합니다. 이주 치고 오시니 저 양반이 완전 내공을 많이 쌓고 오셨네. 강유 대표님. 네.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시킨 일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시킨 것만 해서는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시킨 것도 잘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꼭 시킨 것만 하기보다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이제 좀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단순하게 뭐 중소기업이 더 좋다, 대기업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네.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제를 나누는 게 지방과 근데 서울권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네. 이 가치가 당연히 저도 서울 살고 싶고 그럼요. 누구나 서울 살고 싶거든요. 예.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역도 지역이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에서 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아마도 오늘 또 그래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개개인의 상황이 서로 다 다르고 가치가 그럼요.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이고 네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나에게 어떤 기업이 맞는 것인가를 좀 적합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한번 그 여러분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좀 좋은 기업들을 추천해드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서울권 중소기업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이동호 대표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기업 이동호 콘텐츠 연구소와 함께 어떤 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전략 컨설팅 펌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쪽에 관련한 회사들, 네. 그러니까 디자인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아마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서울권의 중소기업. 사실은 많이 죽었습니다. 네네. 디자인은 많이 죽었는데 DEO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 보면 디자인적 사고를 하는 CEO가 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과 관련한 컨설팅하는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트렌드 참고하셔야겠군요.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권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방의 대기업 합격의 비결이나 전략 같은 게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강민혁 대표님이 좀 이야기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제자들 얘기를 해드리면 예. 제주도로 취업하러 간 친구도 있어요. 많죠, 제주도 예. 요즘에. 예. 다음. 예, 다음도 있고 호텔 쪽도 있고 네. 그리고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선생님 제가 여기를 가야 될까요? 라고 하길래 예. 일단 제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네, 네. 제주도에 대한 또 호감이 있다 보니까 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기회다. 이거 오히려 거기가 가면 사택도 되게 좋고 환경도 좋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올 수도 있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야, 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거기 갔을 때 면접 컨설팅을 어떻게 했냐면 확실하게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했거든요. 네. 로열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현대 사모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어묵회사가 아니에요. 사모 하니까 이제 어묵회사 하는데 현대중공업 계열사인데 네. 이 지원자가 법학과 출신인데 거기 이제 인사팀에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이 전주 전라도 지방에 있다. 그 전남 영암에 있거든요, 회사가. 사실 그 친구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가 전주에 있는데 나 무조건 여기서 결혼해야 되고 여기 아니면 장모님께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신다. 나 무조건 이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예. 물론 그것만으로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얘가 지방에 와서 좀 힘들면 그만두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로열티가 이제 중요하고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소기업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 얘네들이 조금만 일하면서 또 다른 데 지원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로열티를 물론 기본적으로 직무 역량 강조해야 되겠지만 네. 로열티가 있다라는 것을 의지가 있다는 걸 강조를 네. 많이 해야 될 것 하나 같습니다.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회사에서 뽑는 입장에서는 태도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네. 뭐 직무 역량도 있지만 일단 뭐 면접 보면서 그걸 테스트했으니까 정말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취준생들이 제발 부탁드려요. 좋은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좀 이렇게 좀 X 네 가지 없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뭐 공통된 취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익성 박사님께서도 각각의 취업 전략을 한번 짜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지방이냐 서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공계 같은 경우는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 거의 지방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도 지역 색깔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 특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그 기업이나 해당 공장을 선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서울권 중소기업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공계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할 확률이 높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지방으로 가서 근무할 확률이 높은데 서울권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인문이나 경영이나 이쪽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이나 기획이나 인사나 재무나 관리 쪽의 업무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서울권 중소기업이라고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원부서에 근무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또는 온라인에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 예를 들면 뭐 인사쟁이 또는 교육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가입해 보면 거기 상담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코너에서 이미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좀 이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면 정말 적극적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각각의 전략이 달라야만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프리월드 클래스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뭐 정책을 커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저희 이제 희망찬 그 어떤 시스템이 나오는데 왜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지만 인재들이 안 가거든요. 그냥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다음 정권이나 또 차차기 정권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또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아니겠냐 내막을 들어가 보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재들이 그렇게 옮겨도 잘 안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놈들이 야가가지고 안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방 대기업에 이제 또 희망을 하시는 분들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서울권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까? 강민혁 대표님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공계는 태생적으로 인문상경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채용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징을 보면 안정적으로 이공계를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공계의 그런 합격할 확률은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IT 같은 경우가 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유일하게 이공계가 서울에서 거기다가 강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메리트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다른 이공계 도리들은 다 지방으로 빠지는데 얘네들은 서울에서 논단 말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리테일 사업 같은 경우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리테일에서 영화 사업을 볼 수 있는데 CGV 자주 가시잖아요. 네. 서울에는 CGV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제 없을 이제 것 포화 같아요. 상태가 없어요, 네. 없어요. 예. 근데 지방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런 오락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입지가 계속 개발되면서 CGV가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 지방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더 이상 CGV에서는 이 멀티플렉스 매니저에 대한 채용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의 특징을 보면 아, 지방이 좀 더 많이 뽑겠구나. 그런 거 대비해서 내가 경쟁률이 좀 더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수도권에 집중된 이런 대기업들의 지방 분산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여러 가지 후폭풍을 좀 나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더 들어볼까요? 지방 분산 예, 예, 네. 예. 대해서요. 제가 어제 사실 돌잔치가 있어서 예. 충북 오창에 갔다 왔습니다. 멀리 다녀오셨네요. 예, 오창에 갔더니 이미 모든 편의 시설 다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에 그 혁신도시 설계 계획이 나와가지고 10개 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개 도시가 지금 다 그 기업들은 들어가 있으나 기업보다는 주로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기업하고 연계돼서 산학형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게 편의시설까지 갖추게 된다면 저는 뭐 서울과 준하는 그 편의시설 또 거주시설 물론 아직도 출퇴근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네. 전남 나주로 한전이 이전을 했는데 네. 그 매일 금요일마다 버스가 23대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제 그 대목을 잠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지방에서 KTX를 타면 표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 좀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정말 표 예약하지는 못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분산돼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될 테고 또 네. 지방 인재의 채용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네. 기대하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서울권 중소기업이냐, 지방 대기업이냐, 뭐 각각에 관련한 궁금증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마무리 말씀 어떤 분께 부탁드릴까요? 이 대표님이 한번 이동훈 대표님? 정리해 주시면 네. 딱 정리해야 될 것 분량의 밸런스상 마지막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아프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막스 웨버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산업 자체가 어떻게 구조 변동을 겪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사장들 그리고 구성원들도 겪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동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 시간에는요, 서울권 중소기업이냐 아니면 지방 대기업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함께하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